저는 스위스를 세 번째 왔는데요. 세 번째 온 중에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사르곤즈라는 그 스위스의 그 동쪽 접경 지역이에요. 그 사르곤즈 인구 1만 명이 좀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. 제가 어제 밤에 한 8시 넘어가지고 여기 왔을 때 저기 가운데가 그 기차역이거든요. 사르곤즈 기차역.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좀 거칠어요. 그래서 여기는 스위스의 그 변방 소도시라서 분위기가 거친가 이렇게 생각했죠. 잘 안 보이고 밤이니까 바깥이 아니라 좀 멀리가.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도 여기 사르곤즈라는 것도 아름답네요. 뭐 여기가 뭐 스위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것도 아니에요.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 스위스의 어떤 작은 도시에 불과해요. 그런데도 아름다워요. 참 산 밑에 마을들이 참 아름답죠. 산이 아름답기보단 마을이 아름답다. 이게 인간이 이룬 이 마을이 아름답다. 마을의 모습이.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산 아래 이 마을들을 보고 제가 이런 상상이 떠오르더라고요. 저기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기 어느 집 어딘가에서 그 하이디가 할아버지랑 이렇게 제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아니면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패러디한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주인공이 캔디잖아요. 캔디가 또 저기 어딘가에서 살면서 또 이렇게 제잘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곳이 사르간즈 캐슬이에요. 사르간즈 성이죠. 밑에서 보면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서는 이제 슈로스 사르간즈라고 하네요. 여기 이쪽 말로는.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성 6층이더라고요. 6층 딱 올라갔다 내려왔어요.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따 6시부터 무슨 200명이 와가지고 무슨 모임이 있대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뭐 준비하고 있네요. 6시부터 200명이 여기 와서 여기 저기 술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요. 지금 음식도 차려지겠죠. 근데 여기 참 이 산이 이게 고젠산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 한자 모양 산자처럼 생겼잖아요. 아주 멋있죠. 웅장하죠. 고젠 마운틴 고젠. 그래서 이 산 아래 마을 여기도 여전히 여기 알프스 소녀 하이디랑 캔디가 살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저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. 제잘 거리는 소리가, 제잘되는 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참 여기 알프스 산맥의 중심 도시인 스위스의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도시인데 아름답죠.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스위스를 세 번째 오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스위스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. 없는 거를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일단 스위스에 첫 번째로 없는 게 공짜가 없어요. 스위스 공짜가 없어. 화장실 공짜가 없다. 프리 토일렛이 거의 없더라. 물론 있긴 있어요. 근데 공짜 화장실 찾기가 좀 힘들죠.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거의 없더라. 다 돈 받더라. 스위스 프랑 1 CHF 받죠.
이 공짜가 없다. 이게 이 스위스 국민성과도 연결돼요. 스위스 국민들은 공짜 점심을 거부해요. 얼마 전에 그 국민투표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,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을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그 80%가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. 안 받겠다. 공짜 점심 안 받겠다. 응? 이 공짜가 없다. 공짜 점심이 없다. 이렇게 공짜가 없더라고요. 어? 두 번째로 없는 게 뭐냐? 거지가 없더라고요. 거지가. 거린, 홈레스. 제가 이 세 번째로 왔는데도, 제가 첫 번째,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대도시를 갔었어요. 스위스에서 쥐리히, 뭐 바젤, 베른 이런 곳에 갔었었는데 그때도 거지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여기 세 번째 이번에 왔는데, 이번에 한 번도 못 봤네요. 뭐 프랑스나 뭐 런던, 뭐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에서는 이 길 가면 가끔 이렇게 뭐 멀쩡한 사람이 막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응? 자기 배고프다고. 여기는 그런 걸 못 봤어요. 스위스에서는. 그리고 세 번째, 제가 못 본 게 있는데, 거의 못 본 게 있는데,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더라. 그래서 저는 뭐 그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잖아요. 뭐 여기 스위스에도 뭐 삼다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응? 제주도에는 그 돌, 바람, 여자가 많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삼다도잖아요. 제주도 여인들 그 생활력이 엄청나죠. 그 해녀들의 생활력. 그리고 또 제주도를 또 산무도라고도 하잖아요. 도둑, 대문, 거지 없더라. 도둑이 없으니까 뭐 대문 잠글 일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스위스에 산무도, 제주도처럼 산무도, 거지, 도둑, 대문이 없더라. 이렇게처럼 산무다라고 하려 그러다가, 산무라고 하는 거는 좀 그게 좀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삼소국이라고 했어요. 저는 삼소국이에요. 그래서 스위스에 세 가지가 없다. 세 가지가 적은 나라 스위스더라. 적을 쏘. 그래서 국인데 이거 좀 스위스 지도랑 좀 단테 그렸어요. 대충.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. 여기인데 좀 점으로 찍힌 데 있죠. 여기서 이제 버스로 이제 2-30분 가면 거기서 이제 리텐슈타인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어요. 제가 거기 가려고 여기 일부러 온 거예요. 참 그 아주 스위스의 아주 평범한 소도시 사르간스, 참 여전히 아름답죠.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곳인데, 근데 여기도 없더라고요. 공짜 거의 없고, 공짜 화장실 거의 찾기 힘들죠. 여기서도 그렇고요. 역에서조차도 또 거지 없고, 또 길거리 쓰레기 없더라. 길거리 쓰레기가 없어요. 그래서 삼소국이에요.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적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삼소국이라고 했는데, 왜 스위스는 삼소국이 되었을까?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. 고젠산 아래서, 마운틴 고젠 아래서, 이게 스위스 사람들의 국민성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. 이들의 스위스가 1291년도에 합스부르크 왕국으로부터
독립해서 나라를 이루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는 거죠. 물론 나폴레옹 때 좀 당한 건 있어요. 좀 이렇게 좀 하지만 식민지는 아니었다. 나폴레옹이 헬베티아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어요. 만들었었어요. 하지만 그게 실현이 안 됐죠.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하면서 다 없어졌죠. 헬베티아 공화국. 여기 스위스 프랑을 CHF라고 하잖아요. 스위스 프랑이에요. C가 그게 컨피더레이션이에요. 연방. H가 헬베티아예요. 여기 스위스의 공식 명칭은 뭐 스위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컨피더레이션 헬베티아죠. 그 돈의 단위가 프랑이니까 CHF죠. 그래서 스위스 프랑을 CHF라고 표기하는 거죠. 그리스가 그들의 공식 명칭은 헬레닉 리퍼블릭이에요. 그리스라고 안 하죠. 헬레닉이에요. 헬렌의 후손들이다.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공화국이지만 헬레닉 리퍼블릭. 여기는 CH 컨피데레이션 헬베티아. 여기는 연방국이죠. 이 연방 체제를 쭉 유지해 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한 번도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. 나폴레옹도 좀 당하긴 했다. 그리고 나치 히틀러도 여기를 지배하지 못했죠. 그래서 여기는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영원히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쭉 퍼머넌트한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그 비결은 영세 중립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여기는 무장 중립국이에요. 여긴 국방력이 강한 나라예요. 국방력이. 그래서 이들의 국민성, 그래서 이제 연방 체제 중요하고, 또 이들이 또 중요한 게 이들이 직접 투표를 해요. 직접 투표. 의회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편이죠.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투표로서 결정하죠.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줄 거냐 말 거냐, 받을 거냐 말 거냐 할 때 국민투표로 결정했죠. 80%로 곱했죠. 그리고 이들의 정치체제에서, 스위스의 정치체제에서 중요한 게 7명의 장관들이 4개의 당에 속한 7명의 장관들이 1년씩 대통령을 한다. 그러니까 어느 한 대통령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, 1년짜리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뭐 큰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의 효율성보다는 그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나라가 스위스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,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 독일에서 메르켈이 이제 총리였을 때 거기는 난민들을 수용했잖아요. 어떤 관대한 정책을 폈죠. 난민들에 대해서. 근데 그게 이제 메르켈이라는 어떤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물론 메르켈이 혼자서 그렇게 못하죠.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여기보다는 훨씬 더 센 거죠. 한 명의 최고 권력자가. 여기서는 감히 그런 게 안 되는 거죠. 여기서는 그런 게 감이 안 되면서 가령 어떤 외국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, 난민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굉장히 철저하게 하죠. 그래서 보통 두바이 같은 나라들은 인구의 90%가 거의 인도계거든요. 인도계, 뭐 동남아계예요. 인도계가 많고 또 동남아계도 있고. 그런데 억센 노동력을 필요로 해가지고
이민을 받아들인 거거든요. 이민도 아니에요.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. 그냥 이주자죠. 이민자도 아니고 이주자. 하지만 그 유엔에다가는 그 이만큼 우리가 인구가 있다 이렇게 뻥튀기 할 때는 그 사람들 인구수에 포함하지만 뭐 어떤 무슨 어떤 복지를 줄 때는 그 사람들 제외하고 주죠. 자기 철저히 자기네 자국민들 위주로만 주죠. 하지만 여기 그 스위스에서는 이주민을 받아들일 때, 한마디로 이민을 받아들일 때 이 스위스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걸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제 인도계 이민들이 적고 또 힌두계, 그러니까 인도 힌두계 이민 적고 또 그 무슬림계 이민들이 적은 거죠. 여기는 그런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그 시리어스하게 한다, 신중하게 한다는 거죠. 그리고 한 명의 권력자가 그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그런 정치 제도 때문에 여기가 그런 세 가지가 적은 거 아닌가. 특히 이 스위스 정치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기는 연방이잖아요. 여기는 헬베티아 연방국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26개 연방 주정부가 있는데 연방에 속한 칸톤이라고 하는데 그 칸톤의 어떤 자치권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그러면서 어떤 아주 정말로 거지가 거의 나올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도 이 각 마을에서 각 주 칸톤에 속한 각 마을에서 이 자기네들 쓰레기를 자기가 청소한다,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되면서 쓰레기가 없는 스위스가 되지 않았을까.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. 그래서 참 특히 이제 스위스의 국민성이 그런 어떤 각 마을에 속한 주민들이 이 자율성과 책임이 강조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이것이 이제 어떤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한 어떤 모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은 아주 죄악으로 생각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쓰레기를 일단 안 버리고, 일단 쓰레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.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버려질 쓰레기는 빨리빨리 청소 잘하고 그런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은 거 아닐까.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도 여기 쓰레기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도 안 버리는 거예요. 자기네 나라에서는 버릴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안 버리는 거예요. 이게 쓰레기가 쓰레기를 부른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쓰레기가 거의 적으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쓰레기가 적은 거죠. 이게 다 이 스위스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강인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.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실리적이고 인색한 그런 국민성, 책임을 지려는, 기본소득도 거부한다, 공짜 정신도 거부한다, 그런 정신,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어떤 정말로 정말로 먹지 못하는 그런 거지들은 없는 또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거지들도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스위스에 대해서 삼무국은 아니지만 삼소국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소락경, 소락수트라, 박기철이었습니다.